안녕하세요. 월간 자전거 생활을 발행하고 있는 김병훈입니다.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또 사고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아마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겁게 탈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전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 그 다음에 안전 요령,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먼저 그 자전거를 내 몸에 맞추기 위해서 각 부품, 부위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전거도 이렇게 신발이나 옷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프레임 사이즈가 기본이 되는데, 원래는 자기 몸에 신장에라든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보통 저가 생활 자전거는 모델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장 높이입니다. 안장 높이가 이제 몸에 맞아야 되겠죠. 적당한 안장 높이는 안장에 앉아서, 그 다음에 뒤에 그 페달을 가장 멀리 두었을 때, 여기에 발 뒤꿈치를 대고 이게 발이 쭉 뻗어지는 정도. 안장은 기본은 이 수평입니다. 안장 이거 윗부분은. 근데 만약에 안장통이 있다거나 통증이 있으면 앞쪽을 약간 낮춰주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는 그 좌우 브레이크가,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두 개가 있죠. 앞뒤 바퀴가 있듯이 오른쪽이 뒷바퀴입니다. 왼쪽이 앞바퀴고, 지금 제 거는 지금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2010년 이전 자전거들은 왼쪽이 뒷바퀴, 오른쪽이 앞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거 손잡이가 여기 있는데, 이게 손이 작거나 손이 크실 때 이게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 이게 너무 많이 꼭 조인다든지, 그냥 너무 멀다든지, 그것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보통 자전거를 타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점검사항을 보통 A, B, C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데요. A는 에어, 공기압, B는 브레이크, C는 체인.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제 공기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은 자전거 일단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펑크도 잘 나가고. 그 대신에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은 자전거는 잘 나가는데 승차감이 약간 통통 튀게 되고, 또 약간 잘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접지력이 떨어져서. 적정 공기압은 여러분 보시면은 타이어 옆면에 보시면은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잘 보시면은 자동차처럼 PSI 단위로 40에서 60 PSI라든지, 공기압이 대개는 공기압을 너무 낮게 이렇게 하고 타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전거가 잘 나가지가 않고 펑크가 잘 나는 겁니다. 반드시 공기압만 제대로 넣어도 훨씬 더 자전거가 잘 나가고 재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뭐 앞뒤 브레이크 위치, 특히 모르는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좌우 브레이크가 앞뒤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만약에 내리막 가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앞 브레이크만 잡으면은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브레이크가 잘 됐는지, 예,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인인데, 이 부분이 체인이죠. 체인은 이제 앞으로 사람 힘으로 만들어낸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해주는, 실제 가장 힘이 많이 걸리는 부품입니다. 자, 체인에 이제 이물질이 없는지, 끊어진 데는 없는지, 예, 그런 걸 확인하시고요. 체인이 너무 낡으면은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체인이 끊어지면 자전거는 모든 기능이 올 스톱이 됩니다. 자, 초보자의 경우에 이제 먼저 이렇게 실습하실 때 중요한 게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모든 움직임 탈 것은 자동차, 뭐 오토바이, 자전거 마찬가지로 제동력만큼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가 제동력이죠. 설 수 있어야 갈 수 있겠죠. 왜 처음에는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 보시는 건데, 어디가 앞 브레이크고 어디가 뒷 브레이크고 또 브레이크 제동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손으로 익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잡을 때, 핸들을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쥐시는데, 이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 두 손가락만 브레이크를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자, 약지하고 새끼 손가락은 핸들바를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뭐 장애물을 넘거나 그럴 때 핸들바를 잘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죠. 가시면서 왼쪽 브레이크도 잡아보고 오른쪽도 잡아보고 어디가 좌우인지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좌우 제동력 배분은 5대5입니다. 똑같은 힘 배분인데, 초보자일 경우에는 뒷브레이크가 70, 앞브레이크가 30 정도, 그렇게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자전거는 뒷브레이크는, 뒷바퀴는 미끄러져도 이렇게 잘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뒷바퀴가 미끄러져도 중심을 잡기가 쉬운데, 앞바퀴가 미끄러지면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가 최대한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기 위해서 초보자일 경우에는 뒷바퀴 70, 앞바퀴 30 정도 힘 좌우 배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전거 타실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안전장비입니다. 보통 세 가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헬멧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은 머리가 보통 서 있을 때보다 약간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넘어질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예측하고 넘어질 경우가 있죠. 넘어진다든지. 그럴 경우 보통 팔을 먼저 닿아서 이렇게 머리를 보호를 하죠. 근데 예측 못하게 넘어질 경우에는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때 반드시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죠. 실제 자전거 사망 사고의 90% 이상이 헬멧을 쓰지 않아서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장갑인데 자전거용 장갑입니다. 보시면은 바닥에 약간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장갑이 안전장비냐 그러면은 넘어질 경우에 보통 손으로 먼저 땅을 짚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래 타시면 핸들바를 통해서 약간 충격 진동이 전해지는데 그걸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탈 때 손의 피로, 손목의 피로도 좀 줄여주죠. 그리고 이거 보통 스포츠 고글인데요. 이걸 멋으로 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쓴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것도 안전장비입니다.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고 스포츠 고글입니다. 이렇게 이제 얼굴 윤곽에 맞게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죠.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바람이나 모래, 먼지 같은 거. 만약에 고글을 쓰지 않으면은 그 바람 때문에 눈물이 금방 말라버리죠. 자전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 이물질, 날파리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넘어졌을 때 눈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끌 때는, 타지 않고 끌 때는 이렇게 핸들을 좌우로 이렇게 잡고, 이제 브레이크를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손가락 아까 제가 두 개를 잡는다 그랬죠? 이렇게. 오를 때는 이렇게 페달을 9시나 10시 위치를 둡니다. 출발할 쪽 편한 발 두시고 브레이크를 잡고 이제 이렇게 몸을 올린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서 페달을 10시 정도 위치로 옮기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약간 위로 옮겨주는 게 좋겠죠. 밟으면서 엉덩이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바른 출발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페달 위치가 중요합니다. 발에 어디 닿는지. 보통 이렇게 많이 밟으시죠. 아니면 이렇게 밟든지. 이게 모양에 따라 틀린데 가장 좋은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가장 많이 주이는 데가 그 발 앞쪽에, 그러니까 발가락과 발 중심 중간 사이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페달의 중간에 닿게 되는 거죠. 여기 가장 힘이 잘 주어지는 방법이고, 발도 뒤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비뚤어지지 않게, 자, 11자로 수평이 돼야 되겠죠. 양발이. 그리고 페달링도 앞으로 일자를 이루면서 다리가 벌어지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다리가 아마 벌어지게 타시는 그 모양도 보셨을 텐데 아마 모양도 안 좋고 무릎도 금방 아프고요. 예, 그렇죠. 자, 적당한 안장 높이를 잡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발 뒤꿈치죠. 발 뒤꿈치 부분을 페달의 중심 부분에 두시고 이 안장이 올라 쭉 뻗어질 때 발꿈치가 발이 무릎이 다 쭉 펴지는 정도. 이게 적당한 높이입니다. 이 높이. 근데 여기 이제 앞쪽으로 가게 되면 발이 살짝 이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죠. 여기 가장 적당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상체는 이렇게 되면 보통 30도에서 45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팔은 팔 관절을 약간 이렇게 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건데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으면은 그 아래에서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관절에 그대로 전해지겠죠. 이렇게 무릎 관절하고 팔 관절을 약간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은 앞으로 두시고, 네, 내리막을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내리막은 자전거한테는 사실 굉장히 즐거운 장소죠. 힘이 안 드니까. 대신에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리막에서는 일단 그 자세를 낮추고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옮기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쪽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자, 제 자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시면은 내리막이 심할 경우에는 뒤쪽으로 이렇게 앉는다든지 엉덩이를 빼고 일단은 뒤쪽으로 앉는 게 좋습니다. 뒤쪽으로. 네. 장애물입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좀 곤란스럽죠. 특히 초보자일 경우에는 장애물이 조그만 게 그 앞에 있을 때 그걸 너무 의식하게 되면은 뼈파기 그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은 좀 나은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자전거는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리지만은 앞바퀴가 미끄러지면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뒷바퀴는 좀 미끄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도로를 타시다가 자전거는 원래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앞에 뭐 불법 주차가 있다든지 뭐 불법 적치물이 있을 때 그때 인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턱이 있을 때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근데 턱 같은 게 있을 때는 절대 이렇게 비스듬히 예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여각이죠. 비스듬히 길을 가다 이렇게 접근하기 쉽죠. 이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거의 넘어지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각으로 이렇게 두고 넘어가야 되는데, 차도일 경우는 사실 이것도 위험하겠죠. 옆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없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실 때는 내려서 발을 이렇게 턱에 내리시면 되니까 턱에 닿아서 앞바퀴를 먼저 올리십니다. 앞바퀴가 올라가면 거의 다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올라가죠. 쉽게 올라가죠. 네, 그 밖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안전수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사실은 좀 위험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왜 위험하냐 생각할 때 그게 운전면허가 없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길에서는 일반 차도를 같이 다녀야 됩니다. 자동차와 같이 다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의 어떤 행동 특성,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 노약자라든지 청소년한테 사고가 많은데, 그 자전거 사망사고의 90%가 자동차에 의한 겁니다. 300명 정도, 1년에 300명이 사망하는데 90%가 차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동차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교통수칙,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 경행이라든지 오른쪽으로 서로 비껴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좌회전을 어떻게 한다든지,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이렇게 건너가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자, 그리고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왜 자전거 탈 때 뭐 복장이 이렇게 뭐 울긋불긋한 걸, 화려한 걸 입느냐,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일단은 안전 측면에, 그게 안전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눈에 잘 띄죠. 화려한 옷을 입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쫄바지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사실은 자전거 정당 복장은 아닌데, 이렇게 몸에 딱 붙는 타이즈를 입죠. 상체도 그렇고. 그걸 왜 그러냐, 왜 그 민망하게 그걸 입나 싶은데, 저도 처음에 입을 때 굉장히 민망했는데, 한번 습관이 되시면 그걸 계속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몸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타이즈 같은 걸 입으시면은 몸에 저항이 없죠. 훨씬 페달링이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상체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 그 기능성 이게 섬유를 만들죠. 빨리 마르고 땀을 빨리 흡수하는. 그러니까 운동하시기 굉장히 편합니다. 자전거 전용 복장만 갖추시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안해지죠. 또 빠르게 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등입니다. 자전거에도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등을 달고 다니는데, 자전거의 등은 사실 밤에 이제 이렇게 아니면 흐린 날 같은데 켜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전거의 등은 내가 저쪽을 사물을 잘 보기 위한 그런 측면보다도 나의 위치를 알리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의 가장 큰 위협이 자동차죠. 또 다른 자전거, 보행자죠. 그러니까 모든 사고는 서로의 위치를 착오할 때, 오산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자, 밤에 라이트를 켜고 뒤에도 안전등을 켜죠. 그러니까 어둑한 날, 그 다음에 뭐 밤에 달리실 때는 반드시 안전등을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벨도 반드시 타셔야 됩니다. 벨도 추월할 때라든지 앞에 사람을 지나칠 때 벨을 반드시 올려서 이렇게 나의 위치를, 존재를 알려야 되겠죠. 벨 없이 달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벨도 기본적인 안전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자전거는 이제 몸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휴식, 그 다음에 뭔가 영양 섭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더 재미있게 또 이렇게 힘있게 탈 수 있겠죠. 휴식은 보통 1시간에 한 50분 타시고 10분 쓰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근데 그게 막상 타시다 보면은 그렇게 쉬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꼭 지키셔야지 뭐 안장통이라든지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보통 자전거는 이 물통 케이지가 있습니다. 물통을 넣을 수 있는 그리. 물통을 반드시 넣어 다니시고요. 수시로,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갈증을 느끼고 난 다음에 하면 약간 넣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최고의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계속 마셔라.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오늘 뭐 별 두서 없이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안전하게 자전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하고 즐겨 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